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며칠입니까? 28일. 28일. 예, 28일이랍니다. 그죠. 요즘은 좀 정신이 없어요. 정신도 없고, 좀 또 그죠. 어떤 장세도 그렇고, 어떤 정치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분주하게, 뭔가 대응점을 찾아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동안 그죠? 잠잠한 한 번도 안 움직인 이런 종목군이 움직이니까 조금 뭔가 좀 분주해요. 제 기억으로는 한 1990년대 초반에 그때 보면요. 90년대 초반에 그때 어떤 그동안에는 어떤 주식이 약간 아날로그 감성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올림픽,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엄청난 어떤 경제 발전을 빠른 속도로 이룩하고 그러면서 이 주식의 액면가가 500원이 5,000원이 되고 그러면서 전 국민이, 주식 열풍 비슷한 게 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한국전력, 그 다음에, 그 당시는 포항제철, 지금은 포스코, 이거를 국민주로 이래 나눠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어찌 보면 동학개미의 어떤 원조, 개인들이 주식에 대해서, 전 국민이 주식에 대해서 확 관심을 가진 그런 시기였거든요. 물론 저도, 그 국민주를 받기 위해서 주식을 처음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90년대 초반, 그때 보면 이 자산주 열풍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처럼 외국계, 이제 지금 생각하면 외국계 뭐 작전 세력 뭐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닉네임이 이제 쿠웨이트 박이라 해가지고, 닉네임을 그런 쓰는 사람이, 어떤 주식시장을 강타했어요. 그 당시는 좀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촌스러운데, 그 당시는 어떤 작전, 어떤 특정한 종목이 큰 시세가 났다. 그러면, 그 이후에 뭐 호사가들이 술을 먹으면서, 야, 이 작전은 누가 했다. 막 그런 이야기가 오가죠. 그래서 그 당시는 어떤 쿠웨이트 박이라는 사람의 어떤 뭐 자산주 열풍. 그때 보면 그 부산에 있는 기업, 만호제강이 지금 부산에 그 용호동 있죠. 그 LG 메트로시티. 그 엄청 대단지잖아요. 그때가 예전에 만호제강 자리였거든요. 상한가를 수십 방을 갔는데 얼마나 갔는지 기억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무시했어요. 그때 자산주 열풍이 어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10,000원에 사는 다 몰로 상가 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이 지주회사, 뭐 홀딩스 이런 성격의 주식들을 좀 어떤 다루다 보니까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의 느낌이 조금 난다는 거죠. 물론 여기가 찻잔송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냉정해야 된다. 그죠? 주식이란 거는 남들이 안 쳐다볼 때 싸게 사서 모두가 열광할 때 팔고 나오는 거다. 그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주회사. 그죠? 열광하는 분위기죠. 앞전에 그 롯데 지주 처음 이야기했을 때요. 욕 많이 먹었어요. 그래, 약 먹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었으면 이런 종목을 추천하겠냐. 약을 못 먹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보고 있다. 뭐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롯데 자이언츠가 잘 나간다고 롯데 지주가 오르겠냐. 막 그만큼 약간 조롱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래 보니까 롯데 지주를 샀어, 물렸어. 시장에 관심이 없으니까 묻어둔 게 한 4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물타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낄 만큼 주식이란 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제껴놔야 돼요. 내가 물린 종목 그 억울하다 해서 계속 사러 들어가면 망하는 거죠.
오늘도, 오늘 보니까 오늘도 그죠? 지수가 막 오전에 막 한 50포인트 이렇게 올랐어요. 선물이 막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관련 대형주가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또 바닥에서 간만에 2차 전지가 다 같이 확 올랐거든요. 그거는 기업의 가치가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이 사러 들어오는 거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니까.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물린 사람들이 이제 바닥 찍고 턴 하는갑다. 지금이라도 물타기 해야 되겠다. 또 여쭤보는 거예요. 질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에코프로. 앞으로 유상증자나 안 하면 다행이다. 그럼 그런 걸 왜 사느냐. 그죠? 돈도 못 벌고, 거품은 막 진짜 막 잔뜩 끼가 있는데, 돈도 못 버는데, 앞으로 어떠실지도 모르는데, 비싼 주식을, 그죠? 왜 자꾸 거기 집착을 하느냐. 그죠? 그 회사를 물타기 하느니 그 돈 갖고 차라리 다른 걸 사라 그랬죠. 그게 확률이 높다고. 주식은요, 어떤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에 집착 미련을 가지면 돼요. 그냥 계좌 총 금액을 생각을 해야지. 계좌 금액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 종목 물렸다 해가지고 이 종목을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게 가장 멍청한 생각이에요. 시대가 시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운이 좋으면 어저께 SK 샀죠. 네. 근데 오늘 바로 오르죠. 많이 올랐죠. 근데 그 대형주가 뭐 11%, 12% 오르니까, 그죠? 어처구니 없다, 황당하다. 그리고 SK를 어저께 사라고 하니까 안 샀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그걸 왜 사? 진짜 재미없는 주식. 왜 재미없다 생각합니까? 내가 아는 주식은 SK 하니까 내가 아니까 내가 아는 주식은 안 좋은 주식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또 대형주가 그만큼 재미가 없긴 없죠. 그런데 지금요, 어찌 보면 엄청난 폭풍 행운이가 몰아쳐요.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우리가 그죠, 유튜브도 한동안 댓글 못하게 막 차단해 놨잖아요. 네. 항상 이 주식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정치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주식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치를 끌어들이는데 주식은 쏙 빼먹고 일찍이냐 이찍이냐 어짜고 저짜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냥 막 짜증나서 막 아예 차단을 해둔 거예요. 지금도 대선을 눈앞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이야기를 해요. 각자 선택이라 그랬죠. 우리는 김문수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이재명을 선택하는지 그건 각자 자유예요. 결과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열어봐야 아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30몇 년 해보니까 항상 문제는 상법 개정 그 속에 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래 느껴요. 근데 그 소망을 열망을 누군가가 풀어준다 하니까 지지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상법 개정이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요. 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이거 깊이가 엄청나요. 또 이 부분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또 따지고 보면 또 박정희로 거슬러 가고 우리는 역사를 역사로 안 보고 그죠? 일찍이 이찍이로 구분해요. 박정희 이야기하면 또 금방 이재명 지지한 데다가 또 갑자기 막 국힘당 넘나드냐? 그죠? 그건 멍청한 짓이죠. 박정희 때 대기업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 대기업이라는 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어요. 근데 이 대기업 집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딱 목표는 그거였어요. 국민들한테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이런 거 필요 없어. 그 당시는 지금 LG죠. 그 당시는 럭키금성. 럭키금성이 나중에 금성사로 바뀌고 또 금성사가 LG로 바뀌고 지금 LG전자 못해쯤 되겠네요. 옛날 미다지 TV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러면 나라에서 지정해 줬어요.
너는 이것만 만들어. 너는 이것만 만들어. 너는 이것만 만들어. 현대자동차 너는 포니 만들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쟁이 없는 거죠. 그럼 일정 마진을 붙여서 팔아먹으니까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시작. 그런데 1세대 때는 그나마 적당히 운영이 됐어요. 나름 사명감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대기업이, 이 회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정부의 비호 아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정치권의 권력자의 눈밖에 나면 회사를 뺏긴다. 이런 두려움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 들었어요. 시키는 대로 잘했어요. 근데 1세대가 다 돌아가시고 2세대, 3세대 넘어가면 갈수록 점점 그 기업가 정신 이런 건 사라져요. 희미해지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회사, 내 회사, 뭐 재벌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낸데 이후에는 돈으로 정치를 사버릴까? 그죠? 이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돈의 세상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이 자본이 정치를 위에서 지배하게 되니까 소수의 권력자들이 전체를 갖고 노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그죠? 이 제왕적 회장, 재벌가의 회장 하면 아무도 손도 못 대죠. 우리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회장님은 국회의원 누구도 뭐 전화해가지고, 그죠? 야, 이거 좀 처리해. 트렁크에다가 이따만한 지폐 싣고 가가지고 툭 던져주고 오고. 과연 그게 영화송 이야기일까요? 그 일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게 넘어와요. 당연하다 된 듯이 해요. 어떤 데는요, 또 어떤 기업, 이런 것들을 그냥 내 거야, 내 거. 내 맘대로 회사를 죽이고 살리고 분리상장하고 여기에 쓰레기 회사 끌어와가 여 알짜 회사랑 둘이 합병시키고 자기 맘대로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분할상장. 그죠?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 떼내버리고 100만 원이 넘어간 LG화학이 지금 한 10몇만 원, 20몇만 원 완전 바닥에서 헤매죠. 왜? 껍데기밖에 없으니까. 나무가 아무것도 없어. 그거 계속 우리나라 기업에요. 대기업의 어떤 종목을 장투하면 거지돼. 왜? 전부 분할상장. 나중에 껍데기만 떡 남아있는데. 카카오 그 안에 뒤다 보면 뭐 있는지. 그냥 빈방 아닐까?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이런 문화가 싫었어. 그 웬만한 대기업 이런 거 쳐다도 안 봤어요. 그동안은. 안 보는 게 속 편하고. 왜? 언제 분할 상장할지 모르니까. 언제 뒤통수 시게 맞을지 모르니까. 언제 합병시킬지 모르고. 그래서 끝없는 비리. 그게 싫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법개정. 근데 상법개정, 이거는 웃기게, 아이러니하게, 그죠? 처음에는 상법개정, 그 앞전에, 윤 대통령이, 그죠? 연두 기자회견 때 했어요. 상법 개정 반드시 하겠다고. 그래, 저도 그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말을 잘못 들었나? 어쨌거나 상법 개정을 막 하겠대. 와, 멋지네. 저거는 반드시 해야 돼. 유심히 지켜봤죠. 1월 달에 무조건 기필코 반드시.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도 안 해. 나중에 말이 살 바꿔져. 상법 개정이 아니고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어찌 한번 해볼게. 슬그머니 말이 바뀌어져. 그리고 그죠?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상법 개정 반대했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또 상법 개정 막 들고 나오니까 온 대기업 총수들이, 그죠? 물론 월급 받는 사장님들이죠. 위대하신, 존귀하신 분들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온 대기업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상법 개정 결사 반대예요. 그거 보면서 참, 와, 국장 떠나는 게 맞다. 이 나라 미래는 영원히 2000포인트에서 놀겠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래 해가지고
또 상법 개정이라는 이슈가 떴어요. 우리가요, 이런 의심을 해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 될 때랑 되고 나서랑 상황이 틀려져. 대통령이 될 때는요, 주식시장에 한 1,400만 표예요, 표. 이 표를, 1,400만 표를 얻기 위해서 뭔 소리를 못해. 떠드는 거예요. 되고 나서 말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할지 안 할지 몰라.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상법 개정, 이 관련 테마는 일단은 홀딩 들고 가도 될 것 같다. 왜? 처음이라서 매물이 없다. 그리고 아예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대부분 다 바닥에서 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없고 조금만 뭔가 매수세가 유입돼도 툭툭툭툭 튀어오른다. 그래서 이거는 선거가 6월 3일이죠. 그러니까 6월 2일 월요일까지 그냥 무조건 고고 들고 가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게 처음 계획이었어요. 물론 삼천리도 똑같아요. 그죠? 삼천리도 똑같이 6월 2일까지는 그냥 들고 가자. 뭐 조금 오르다가 떨어질지언정 한껏 들고 가보자.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최종 결정은 6월 2일 보고 할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선거라는 거는 개표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될 거야, 이거는 무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6월 2일 그때 상황을 보고 뭐 일부 분할 매도를 할지 아니면 끝까지 강행 한번 고고해볼지 어쩔지 그때 가봐야 알겠어요. 지금 보면 삼천리도 그렇고 그 비슷한 유형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움직임의 어떤 핵심은 처음에는 달랐어요. 시작은 상법 개정해서 상법 개정의 주요 골자 중에 자사주는 그죠, 반드시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이 움직였죠. 반짝반짝 움직여. 그러다가 하들짝 놀란 코스닥의 중소기업 텔코웨어가 덥석 나서가지고 나 자진 상폐할래 하면서 먼저 탁 치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바로 상한가 가버리. 왜? 공개 매수 가격이 그날 상한가보다 그 위에 가격으로 공개 매수를 한대 했어.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고 지금 그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어. 그러면서 시장에 이제 하두를 하나 툭 던져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니까 전국구 종목이 되고 사람들이 얘는 뭐야? 자진상폐. 왜 뜬금없이? 자사주가 대주주 지분보다 더 많네? 아, 이거 만약 이래 되면 확산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유사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그죠? 그때 막 자사주 많은 기업들 막 찾아보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자사주가 많은 기업이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SK도, 그죠? 어제 말씀드렸죠. 그 SK도 똑같다. 근데 SK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간 특수한 어떤 그런 상황이 주어지기는 주어져요. 그래서 그만큼 이 자사주가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이제 시장에서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과연 이게 강행이 될까? 강행을 할까? 이 부분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자사주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SK 같은 경우는 만일 자사주를 소각을 해버리면 당장 경영권 심각한 위협이 돼요. 이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시장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LG그룹, LG그룹의 지주회사, LG 같은 거 이런 회사는 똑같이 대주주 일가
여러 명이 지분을 막 갖고 있지만 얘는 한 41% 정도 들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사주가 없어. 그러니까 자사주가 없다 보니까 자사주 소각하고는 약간 한 달이 떨어지는 거예요. 별개. 그러니까 그 움직임이 덜한 거죠. 결국은요, 시장은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막 생겨요. 또 하나는 저 PBR, 그죠? 저 PBR 0.8을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0.8 기준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회사가 돈을 벌어서 다 빼돌리는 거예요. 빼돌려서 지극히 잘 먹고 잘 살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용납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거를 일종의 관례처럼 봐줬잖아요. 그걸 봐줬나? 우리 아버지 때, 그 위에 때 항상 그래 왔어요. 그 대신 뭐 트렁크에 뭐 실어가지고 뭐 사과 박스에 뭐 담아주고 그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관례처럼 계속 해왔다. 그리고 그 대가로 경영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다. 그게 순환출자죠. 순환출자. 이 순환출자는 대주주 일가가 어떤 특정한 회사 지분 조금만 갖고 있어.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지분을 사고 서로 사고 끝없이 돌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 순환출자가 너무 난해해서 아마 아니죠. 수학에 가깝겠다. 수학을 아주 잘 푸는 박사가 와서 이 해법을 찾아내 해도 아마 찾아내기 힘들 거예요. 그만큼 순환출자가 희한하게 꼬여 있어.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환출자 요 금지 요거 문제 있어. 그래서 정부에서 또 압력을 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지주회사 홀딩스라는 거죠. 근데 이 홀딩스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최근에 그죠? 이 홀딩스의 빈자리, 맹점 이런 것들을 파고드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재벌가는 다 사돈의 팔촌이야. 이 집의 딸이 이 집하고 결혼하고 여기서 이래 결혼하고 여기서 결혼하고 한 달에 건너면 전부 친인척 다 아는 사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어느 정도 어떤 싸움의 룰이란 게 있었어. 그래서 그게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쭉 커왔는데 이제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계속 지나니까 최초의 창업자 할아버지는 호랑이였어. 사자였어. 전투력이 막강했어. 점점 내려가니까 이제는 전투력이 없어지는 거죠. 빈약해. 지분도 낮아. 얼마 없어. 그거는 뭐 상속법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이슈가 있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맞춰가지고 문제가 막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이제 뭘 이슈로 봐야 되느냐? PBR이냐? 자사주냐? 아니면 어떤 지배 구조냐? 뭐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약간씩 틀려요. 질문이 있는데 지금 예. 나중에 할까요? 이야기하세요. 얼마 전에 뽑아놓은 일성 IS라고 얘가 대주주가 윤석권 포함해가지고 지분이 38.2%고 자사주가 48.8%, 그러니까 토탈 87.7%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종목이 시세가 화끈하게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성 IS가 이렇게 자사주가 이렇게 많은지 놀랐는데 별로 시세가 안 나서 어떤 자사주가 움직이는지 좀 회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맞아요. 이 자사주가 많다는 것은 처음에 어떤 자사주의 목적은 뭐냐? 주가 부양이거든요. 주가 부양. 우리 회사가 막 경제가 어렵고 주식시장이 막 폭락을 해. 그러면 그 주식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회사의 돈으로 그 주식을 사주는 거야. 그러면 급매물이 쏟아지면 그 급매물을 자사주로 막 받아주니까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지. 눈물 나게 고맙지.
계속 다른 주식은 다 폭락하는데 이 회사가 자사주로 막 떨어진 주식을 다 받아내죠. 그러니까 뭐 고마움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자사주로 10만 주를 계속 사준다니까 카운터를 하는 거예요. 10만 주를 자사주 10,000원에 사주니까 굳이 지금 팔 필요 있나? 10만 주가 다 소진될 때쯤 한 9만 주 정도 사람들이 다 팔고 나면 한 10,000주 남았을 때 불안하니까 나는 그때 팔아야지. 그러니까 안 팔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야 어차피 10,000원에 10만 주를 사자고 딱 받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무너진다. 여 위에서 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급매물이 없는 거죠. 안 팔린다.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주식이 계속 떨어졌는데 자사주가 10만 주 사러 들어왔어. 그럼 여기까지는 안 빠져갔대. 그러면 10,000원에는 어차피 뭐 안 판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11,100원에 사자고 내놓을까? 나는 12,000원에 사볼까?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래 턴하는 이런 흐름도 나온다는 거죠. 이 자사주라는 건 정말 순수하게 좋은 목적인데 미국의 자사주 매입은 무조건 소각이야. 그러니까 주식 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주식이 상승의 요인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하면 그게 이제 폭탄이 폭탄. 첫째는 소각 절대 안 해요. 두 번째는 이 자사주를 딱 쥐고 있어. 쥐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세력이 이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해도 회사에서 자사주를 잔뜩 쥐고 있어. 그러면 주가를 조금 끌어올리면 자사주 왕창 팔아버리면 작전 실패. 그러니까 주식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사주를 많이 쥐고 있으니까 유통 주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유동성 부족. 그래서 괜히 이거 손대 가지고 주가 끌어올리가 나중에 팔아먹지도 못하는데 이런 일도 벌어지고. 일성 IS 얘는 이제 예전에 그 일성신약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 뭐 주사제 같은 거 그냥 뭐 일반적인 어떤 중소 제약사 그거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커다란 마트가 하나 있는데 그 마트 딸랑 하나가 전부인 거예요. 일성신약은 일성 IS는 그 제약회사 시가총액 한 2천억, 한 2,500억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회사 하나가 전부. 그러니까 이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해도 그 경영권을 누가 탐낼까? 그만큼 탐낼 만큼 엄청나게 매력이 있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대주주가 자사주 매입 왕창 해놨고 유통주식 업계 만들어 두고 자기네들이 꽃감 빼먹듯이 그냥 배당만 쏙쏙 빼먹는 회사 그런 개념.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깜짝 배당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성 IS가. 그 당시 배당을 한 20 몇 프로 배당을 때렸을 거예요. 그럼 이거 뭐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배당을 빼먹는 회사. 뭐 쏙쏙 빼먹는 회사 어떤 그런 개념. 그런 회사하고 좀 비슷한 회사가 어떤 우리 세아 제강, 세아 특수강 이런 시리즈. 이 회사도 되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세아 특수강 얘가 아마 있지 싶은데 얘가 그냥 매년 그냥 배당 받아 먹어. 그 매년 1,000원씩 주거든요. 주가는 13,000원인데 항상 7, 8% 정도 배당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성격의 주식이다. 일성. 그래서 얘는 자사주가 많아도 누군가가 탐을 내야 싸움이 붙을 건데요. 그냥 넘어가. 아유 귀찮아 넘어가. 상대 안 해.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가 많지만은 그 반응이 느리다. 근데 반대로 SK 같은 경우는 SK 전체가 요즘 그죠? 잘 나가는 SK 하이닉스 전 세계에서 뭐 얼마나 요즘 핫해. 떼돈 벌어. SK 하이닉스부터 해가 SK 그룹에 있는 회사들 요즘 사고 친 SK 텔레콤 온 그 많은 회사들이 다 SK 이거 하나에 묶여 있어. 아까 홀딩스를 만들었다 그랬죠. 작은 돈으로 전체 그룹을
기업을 다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향력을 지배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홀딩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만들 때는 좋았어. 기발한 발상이었어. 세대가 흘러가니까 그 자식들이 나눠갖고 하다 보니까 전체 지분은 30, 40%인데 절대 강자가 없어. 전부 지분이 한 1%, 2% 쪼잔하게 다 나눠서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단합도 안 되고 절대 강자도 없고 회장이 뭐 구강모가 야 내가 회장인데 이래 하자 하면 다른 사람이 야 네 지분 몇 프로인데 겨우 그거 갖고 우리 둘이가 뭉치면 니보다 넘기는데 반대표가 나오는 거죠. 절대 강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권이 막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그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최태원의 SK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했어. 돈이 없으니까. 개개인들은 돈이 없어. 그 돈이 없는 걸 커버하기 위해서 SK는 예전에 똑같이 한번 글로벌 한머니들의 공격을 받아서 회사를 그룹 전체를 통째로 뺏길 뻔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지분을 막 늘린 거예요. 늘린 게 계속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이익을 벌면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해서 딱 공가둔 거지. 안정적인 경영권을 위해서. 상법은 그 돈을 왜 자사주를 사서 네 경영권 보존하는 데 쓰냐 그거야. 그거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배당을 나눠줘야지 주주들한테. 그게 상법이에요. 왜 너만 회장해야 돼? 왜 너가 꼭 이 회사를 짊어져야 돼? 니보다 똑똑한 사람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이게 상법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물려줬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야. 상법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자사주가 소각된다 하면 우리나라 재계에서 엄청난 파장이 벌어질 거예요. 지배구조 자체에. 그리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하던 그런 이익을 빼돌리고 하는 행위가 완전히 금지되겠지. 그 이익 빼돌리는 거 이제는 용납 안 해. 그 말이 결국 뭐냐면요. PBR 0.8 맞춰라. 지금까지 빼먹은 거는 내가 모른 척 해줄게. 근데 앞으로 계속 빼먹을 생각하지 마라. 어떤 분은 그런 질문했죠. 삼천리. 지금부터 100%는 더 오를 것 같은데 한 1조 가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 제가 댓글 안 나갔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요. 우리 앞전에 어떤 가수 모씨 연루된 어떤 그 작전 펼쳐졌을 때 삼천리가 50만 원 가도 대주주 일가가 단 한 주도 안 팔았다 그랬죠. 그 말은 대주주 일가, 회사를 가장 잘 아는 대주주 일가가 50만 원에도 한 주도 안 팔 만큼 가치가 있다. 증명을 해준 거고. 또 실상을 보면 이 회사는 삼천리와 삼탄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자산 가치는 어마어마해요. 뭐 액면상으로 대충 봐도 한 7조가 넘어. 그럼 지금 100% 올라가 시가총액 1조 된들 실제 자산은 7조가 넘는데 그 뭐 지금 2배 오른 데가 뭐 24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해요.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만 오르면 100% 오르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 또 저는 그래 봐요. 그러니까 삼천리 같은 경우는 숨겨놓은 자산도 어마어마한데 문제는 공기업 성격이라는 거죠. 정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얘네들은 불황이 없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도시가스 일정 마진 붙여서 팔아먹으면 돼. 불경이 없어. 남들처럼 막 골머리 싸매가지고 막 경쟁을 하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여기는 내 나와바리. 그냥 매달 되면 돈 수금하러 가면 돼. 이런 특별한 혜택을 나라에서 정부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 정부가 열받으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쉽진 않아요. 그 넓은 지역에 라인을 새로 다 깐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지만 최소한 삼천리도 정부 눈밖에 날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진 한전 스타일이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정부에서 상법 개정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막 이래 하면
고배당 정책에 누구보다 빨리 실천을 할 회사 후보 중에 하나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이 회사는 약점이 너무 많아. 2대, 3대가 거쳐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죠? 외국 국적을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의 눈밖에 날 행동은 안 할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상법 개정을 하면 얘는 저 PBR. 그러니까 또 얘네들이 만일 자사주를 소각 이래 가버리면 얘네들도 이제 문제가 생겨. 다시 추가 매수를 하든 개인적으로 지분을 늘리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 지금처럼 아무도 손 못 댄다. 영원히 우리 회사다. 우리끼리만 뭉치면 잘 먹고 잘 산다. 안 되거든요. 삼천리도 똑같이 자사주 소각되면 문제가 터져요. 그리고 또 상법 PBR 0.8 맞춰라 하면 지금 자사주 PBR 0.17 뭐 지금 한 0.2 거기다 자사주 빼버리면 다시 또 0.1몇 나오겠죠. 0.8 맞추려고 하면 주가 한 4, 50만 원 갖다 나오면 0.8 나오겠네요. 그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개인적으로 그래요. 에이, 뭐 있나?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가진 거. 지금 보니까, 오늘 보니까 한 수익이 한 30 몇 퍼 그 정도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6월 2일 날, 그때까지는 일단은 보자. 물론 지금 기분으로 같아서는 더 갈 것 같죠. 그렇지만 주식이란 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하루하루 지켜보면서 대응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상법 개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얘가 만일 소각으로 갈지 아니면 또 막상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어떤 로비나 아니면 마음이 변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죠? 뭐 2년 유예해 줄게. 2년 동안 자사주를 뭐 해소시켜라.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또 재미없죠. 그러면 자사주 관련 테마들 바로 훅 급락하겠죠. 물론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뭐 급하다고 자사주 유예 2년 해줄게 그런 소리는 안 하겠죠. 충분히 팔고 나올 기회는 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그 상법 개정 이슈가 되면서 민주당 그 관련된 그죠? 민주당 관련된 그 유튜브나 그 당에서 운영하는 오만 거 다 봐요. 틈만 나면 계속 그걸 보고 있어요. 보면서 힌트를 찾는 거예요. 이거를 버려야 되나? 계속 들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막연히, 그죠? 막연히 차트 보고 일단은 기다려 봅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해답은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을 내놨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를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게 확률이 가장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조금, 뭔가 말이 틀리잖아. 앞전하고. 이거 이상한데? 하면 바로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 매도해야 된다. 뭔가 기조가 이상하다. 그래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계속 들고 가자. 한번 가보자. 고고. 할 것이고. 초대형주 100% 먹는 것보다 오히려요. 이런 지주회사, 홀딩스 이런 거 100% 먹는 게 훨씬 수월해요. 왜? 물량이 작으니까. 그리고 대주주들은 절대 못 파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때로는 더 훨씬 그 대응이 쉽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사주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주주, 그러니까 그 이사의 충실 의무, 이 부분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이사의 충실 의무가 그전에는 회사에서 이제는 주주로 바뀌어버린다. 이래 되면 결국은 또 그동안, 그죠? 이 회사의 주가를 꾹꾹 눌렀던 이런 회사 나쁜 짓 더 이상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정치권에서 말한 상법 개정 이 부분이 하나가 되고요. 두 번째 이슈는 지금 시간이 몇 분이죠? 지금 한 17분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또 하나 불을 지른 거는 호반이죠. 호반.
호반이 지금 LS하고 한진칼 두 개를 지금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호반 같은 경우는 진짜 얘들은 꽃놀이패요. 왜냐하면 제대로 작전이라는 거를 제대로 알아.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호반의 그 내부 구도를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어떤 그 타짜 수준. 그전 이 갖고 노는 수준이 완전 그전 타짜다. 그 정도로 여유가 있어요. 잘 놀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요인도 잘 알고, 라스베가스 이런 데서 좀 놀아본 그런 느낌. 물장 빼기를 잘하나요? 그렇죠. 그걸 잘해요. 진짜 절묘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 아주 두 가지 페이스를 같이 가고 있거든. 한진칼한테 이 지분을 왜 자꾸 사는데? 그냥 투자야, 투자. 뭐 경영에는 관심 없어, 투자야. 그러면서 계속 사요. 대주주 지분이 점점 육박해져 있어. 그러니까 M&A라는 것은 뭐냐? 지분을 계속 사야 되죠. 근데 경영권 분쟁이 해가 붙으면 가격이 계속 높아지죠. 그러니까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호반이 지분을 엄청나게 샀는데 투자래, 투자. 투자니까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뜻이죠. 괜히 샀다가 매물 폭탄 맞을까봐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호반 그 관계자들만 야금야금 지금 사모으는 거예요. 근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한진칼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분을 덜 늘리느냐, 줄이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늘리냐, 줄이느냐, 어찌 되느냐. 여기 이제 딜레마에 막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또 얘가 소설을 쓰기가 좋아. 소설. 그죠? 아주 소설 쓰기가 좋다는 거. 왜? 호사가들은 항상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있을 때 이 주식판에서는 불이 붙는 거거든. 결국은 그 최근에 가장 이슈가 그죠? 아시아나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걸 대한항공이 인수를 했어. 근데 대한항공이 인수를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야. 원래는 같은 회사, 같은 업무야. 대부분의 일이 겹쳐. 얘를 갖다가 아시아나를 인수해가지고 득될 건 하나도 없어. 손해만 생각을 하지. 뭐 상생, 시너지 효과 이런 것도 없어. 대부분의 노선이 다 겹치니까. 그런데 한진칼에서는 왜 인수를 할 수밖에 없었냐? 정부가 그래 시키니까. 다른 기업이 인수를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결국은 시켜. 그럼 한진칼도 안 하면 되는데, 결국은 한진칼 내부에서도 KGC, 그 강성부 펀드 이쪽하고 지분 싸움이 붙었죠. 거기다가 또 내부에 식구들끼리도 또 싸움이 붙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해장 체제가 지분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상업은행 지분 10%, 그 지분의 힘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아시안을 인수해라. 울며 겨자 먹기를 인수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정부가 바뀌었어, 이제는. 정부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새로운 정부에서 그 상업은행 지분 10%를 매각해버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움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대한항공 우호 지분, 거기다가 델타항공 우호 지분 하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건데, 문제는 호반은 얘네들은 타짜라는 거죠. 싸움을 제대로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나 돈 많다. 현찰 1조 빳빳하게 딱 찾아와가 테이블에 얹어놨고 패 돌리봐. 지금 그런 느낌. 그런데 상대방은 오링 직전이야. 현찰이 하나도 없어. 나는 현찰 1조 들고 패 계속 돌리라. 계속 놀자.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누가 다급한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호반이 한진칼뿐 아니고 LS도 건드리고 있어. 근데 LS는 또 케이스가 약간 틀려요. LS는 지분은 많은데 온 사돈의 8전 다 나눠 갖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 강자가 없어. 한 마리 거대한 맹수가 있으면 못 덤빌 건데 전부 만만한 사람들이 막 바로 하니까. 그러니까 호반에서 지분 3% 떡 사갖고, 야, 3% 정도면 나도 여기 대가리 등
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 우왕좌왕하는 거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외침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게 뭔 일이고 난리. 결국은요 뭐냐, 호반이 불을 지핀 거예요. 지금까지 이 대기업 무리들은 서로가 일가친척이고 사돈의 팔촌이고 우리가 남이가 서로 뭉치고 어르고 달래고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전투력이고 완전 바닥 수준에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생긴 하이에나가 한 마리 턱 와가 휘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뭐지 당황하죠.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서 끝이냐. 호반을 지켜보는 많은 새로운 무리들이 힌트를 얻는 거야. 아이디어를 얻는 거야. 와, 나도 재벌 될 수 있겠다. 하이닉스를 살려면 100조가 있어야 되는데 SK만 인수를 하게 되면 야, 한 5조만 있어도 SK 그룹 전체를 다 잡아먹을 수도 있겠네. 와, 이런 쌈박한 방법이 있나. 힌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호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 때문에 홀딩스, 지주회사, 여기 일대 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 왜 이 회사가 누구 건데? 어차피 이 바닥에서 지분 많은 사람이 대가리 아니야? 야, 누가 할아버지가 만들었다. 왜 이게 누구 회사야? 나도 이제 회장 한번 해볼래. 내 지분 몇 프로? 이게 우죽순 전체로 많이 확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과연 부정할까? 예전에는요, 한 5공하고 이런 시절에는 만약 그랬다면 정부에서 막아줬어. 범죄자라고. 근데 지금 이 정부에서 상법 개정을 부르짖는데 그 상법 개정에, 그죠? 이사회 충실할 의무. 여러 가지를 막 법을 만드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대주주, 지금 재벌가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은 홀딩스, 지주회사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홀딩스 하나 해 주셨잖아요. 네. 설명 좀 시간이 안 되겠죠? 그거는 짜장면 먹고 예. 가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 상법 개정과 상법 개정의 그 태풍과 호반이라는 생각지도 않았던 이 변수가 두 개가 뭉쳐지면서 주식시장에서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홀딩스의 대파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삼천리도 그런 주식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그런 주식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저 PBR, 왜? 지극히 잘 먹고 잘 자자고 꾹꾹 눌렀다. 돈을 숨겨둔 게 엄청나게 많다. 그런 맥락이 나오면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도 와, 이거 사이다, 속이 시원하다,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걸 감안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그래요. 이 어떤 한진칼이 어떤 식으로 방어를 잘 하느냐, 또 좀 이 분위기가 정부가 바뀌고 나서 또 상업은행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상업은행이 주가가 주식 엄청나게 막 올랐네, 땡큐 하고 팔아버리면 그게 시장에 풀렸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게 어쨌든 불을 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